안녕하십니까. 윤기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 양력, 리프트, 항력, 드래그, 추력, 스러스트, 중력, 그래비티, 이 4가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미 공군의 썬더버드 에어쇼 팀이 F-16 전투기로 급 강화 비행하다가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고 있는 기동의 장면입니다. 이때 조종사의 몸에 걸리는 부하는, 즉 중력 가속도는 9G까지 걸리게 되어 자신의 몸무게 9배를 견뎌내야 합니다.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기 위해 특정 훈련을 통해 단련되지 않았을 경우 조종사는 의식을 잃고 말아 항공기는 지상에 추락하게 되고 맙니다. 잠시 에어쇼 기동 중 실제 비상 탈출을 하는 동영상을 본 뒤 조종사의 비상 탈출 좌석 이젝션 시트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2003년 9월 14일 미국 아이다호 마운틴 공군기지에서 8만 5천여 명이 참석한 에어쇼가 진행되는 과정에 썬더버드 6번기로 F-16 전투기에 탑승하여 솔로, 즉 단독 기동을 보여주기 위해 이륙하여 기동을 시작한 지 25초 만에 비상 탈출한 실제 상황입니다. 조종사는 지상에서 약 40피트, 12m의 고도에서 비상 탈출을 하여 경미한 부상만 입었을 뿐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Knock it off, Thunderbird, knock it off. Knock it off, Thunderbird, knock it off. Thunderbird, knock it off. Thunderbird, knock it off. Knock it off. Knock it off. 현대의 모든 전투기에는 적게는 5억 원부터 35억 정도의 고가의 좌석인 비상 탈출 좌석 이젝션 시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F-15K 전투기 경우에서도 전방석과 후방석 2개의 비상 탈출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 탈출 좌석 1개가 32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비상탈출 좌석을 설치하는 이유는 비상상황 시 추락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함입니다. 화면의 위 사진처럼 조종사 좌석 앞쪽에는 트리거라고 하는 노란색의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상황 시 조종사가 이 트리거를 잡아당기면 조종사를 덮고 있는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로 이어 좌석 내에 내장되어 있던 로켓이 점화되면서 조종사가 비행기 밖으로 순식간에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위해 트리거를 당긴 시간부터 조종석 덮개인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고 조종사가 사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0.45초 밖에 안 걸립니다. 순식간에 비상탈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지상과 가까운 저고도의 경우 탈출하여 비행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로 낙하산이 펴져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낙하산은 조종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젝션 시트인 비상탈출 좌석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고고도의 경우 온도가 영하 54도에 이르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고고도에서 비상탈출을 하는 경우에는 11,500피트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좌석이 조종사를 좌석에 묶인 채로 낙하하게 한 이후 자동으로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조종사를 좌석 밖으로 밀어내며 바다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 소형의 고무보트도 펼쳐지게 만들어줍니다. 좀 전에 본 동영상의 조종사도 0.5초만 더 늦게 탈출을 시도했더라도 생존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조금 전 본 비상탈출 동영상 사건을 외부에서 사진작가가 기동하는 비행기의 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수평 비행 중인 비행기에 작용하는 힘이 4가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잠시 리마인드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양력, 리프트. 양력은 항공기 날개의 표면 위를 흐르는 공기의 힘에 의하여 항공기를 공기 중에 떠있게 하는 힘으로 이를 베른의 원리 또는 베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양력은 항공기 진행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작용하여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양력은 항공기 무게의 하향 힘에 대항하고 날개에 작용하는 공기의 동적 효과에 의해 생성되며 날개의 양력 중심을 통해 비행 경로에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무게. 웨이트는 항공기 자체의 기본 무게는 물론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 비상조끼를 포함한 모든 비상장비, 그리고 연료 및 화물 또는 수화물 등을 모두 포함시킨 총 하중이 항공기의 중량입니다. 무게는 중력, 그래비티로 인해 항공기를 지구 중심, 즉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것은 항공기의 무게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를 통해 양력에 반대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한 수직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추력. 트러스트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하여 제트 엔진 또는 프로펠러 엔진의 동력을 통해 생긴 전진력 또는 회전 날개인 로터에 의해 생긴 수직력과 전진력입니다. 추력은 항력을 반대하거나 극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로축과 평행하게 작동하지만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라고 하는 로터와 같은 경우는 세로축과 수직축이 서로 함께 작동합니다. 즉, 회전 날개 로터를 가진 헬리콥터의 경우 수직 이륙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전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항력. 드래그는 항공기 주위를 흐르는 공기의 힘에 의하여 항공기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즉 상대풍 릴레이티브 윈드에 대하여 수평으로 작용하여 항공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항력, 드래그는 후방으로의 저항력이며 날개, 동체, 그리고 기타 항공기 기체의 외부로 돌출된 물체에 의해 공기 흐름이 중단 또는 방해되어 발생합니다. 항력은 추력을 반대하고 상대바람과 평행하게 후방으로 작동합니다. 이렇듯 비행 중인 항공기에는 양력, 리프트, 위로 올려주는 힘이 발생하고 중력, 웨이트, 땅으로 잡아당겨지는 힘, 추력, 트러스트, 앞으로 가게 하는 힘, 그리고 항력, 드래그, 항공기의 속도를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가 하늘을 날게 되는 비행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작용하는 양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리프트는 비행기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수를 써도 사람이 몸으로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처럼 손을 펴서 뛰어도 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만약 우리의 손이 비행기의 날개와 같이 생기고 몸무게가 가벼우며 충분히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팔은 둥그런 원기둥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속해도 양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양력이 발생할까요? 비행기의 날개를 자세히 보면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이 서로 모양과 길이가 다릅니다. 날개의 밑면의 길이가 윗면의 길이보다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날개의 아랫면은 거의 직선이고 날개의 윗면은 위로 산처럼 곡선이어서 길이를 굳이 재지 않아도 긴 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의 추력을 증가시켜 활주로에서 달리게 되면 공기, 즉 에어는 비행기 날개의 표면 위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 날개의 아래와 위로 갈라진 공기는 날개의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날개 윗면 곡선을 지나야 하는 공기의 거리는 날개 밑을 지나는 공기에 비해 거리가 길게 되므로 날개의 끝에서 동일한 시간에 만나게 되는 공기의 속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속도의 차이는 베르누이 원리에 의하여 압력의 차이를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날개의 아래로 지나는 공기는 날개의 위로 지나가는 공기보다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날개의 윗면보다 높은 기압이 되고 날개의 위로 지나가는 공기는 날개의 아래면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저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기압 차이로 인해 아래의 높은 기압, 공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압이 형성되는 날개 위로 올라가려 하고 이 힘이 강해지면서 날개를 위로 밀어 올려 항공기가 떠오르는 힘이 되어 비행기가 날게 되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항공기가 공중에 뜨고 기동할 수 있는 것은 베르누이의 정리, 뉴턴의 법칙, 이 두 가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르누이 정리,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날개의 위와 아래, 양면의 공기 흐름이 속도 차이로 인한 압력 차이로 인해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수평비행 시 중요한 양력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공기의 흐르는 방향이 날개의 한쪽 면을 밀어내는 힘으로 비행기의 날개는 바등각, 앵글 오브 어택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아래쪽으로 변형시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개는 위쪽 방향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에 의해 양력이 발생 가능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칠부각에 의한 바등각은 공기의 흐름을 아래쪽으로 변형시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개는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개의 들림을 뉴턴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한 힘이라 부릅니다. 수평비행을 위주로 하는 여객기와는 달리 고속, 고난이도의 전투기동을 하는 전투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날개, 에어포일의 곡선에 의해 발생되는 양력보다 바등각의 변화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힘의 변화가 기동이나 비행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등각, 앵글 오브 어택이란 상대풍, 릴레이티브 윈도와 날개의 시위선인 초드라인이 이루는 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평선이나 지평선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이 아니라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시선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자세가 조정이나 무게 등에 의해 변하게 되면 받은 각 또한 그때마다 변하게 됩니다. 공기의 흐름이 수직으로 서 있는 판에 부딪힐 때 공기의 속도가 줄어들면서 압력으로 작용하여 판을 진행 방향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판을 경사지게 하여 받은 각을 주면 경사면의 직각으로 공기력이 발생하게 되고 진행 방향으로는 항력이, 공기 흐름에서 수직 방향으로는 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비행기는 받은 각을 통해 양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어포일의 각도 증가, 즉 받은 각의 증가에 따른 양력의 증가는 일정의 각도에 이르기까지 비례하여 증가하는 모습을 화면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각은 동체에 날개를 장착할 때 비행기 기준선을 포함하는 수평면과 에어포일이 이루는 각을 말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행기 날개는 항공기의 종축선과 일치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날개가 비행기의 종축선으로부터 약간의 플러스 각을 가지도록 하여 부착하고 있는데 이를 인시던트 앵글 또는 치부각이라고 하며 이러한 치부각에 의해 항공기의 기체 라인인 종축선이 수평을 유지하더라도 날개는 기본적인 받은 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날개의 앞면이 진행 방향에 비해 약간 들려 있음으로써 이로 인해 생기는 각도가 치부각인 것입니다. 붙임각은 받은 각과는 달리 고정된 상태이기에 고정된 값을 가지므로 비행기의 자세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으며 비행기의 주요한 항공등을 나타낼 때나 날개의 조립이나 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항공기가 공중에 뜨고 기동하는 것은 베르누이의 정리, 뉴턴의 법칙, 이 두 가지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르누이 정리, 즉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날개의 위와 아래, 양면의 공기 흐름의 속도 차이에 의한 압력의 차이로 인해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수평 비행 시 중요한 양력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턴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공기의 흐르는 방향이 날개의 한쪽 면을 밀어내는 힘으로 비행기 날개의 기본적인 치부각에 의한 받은 각은 공기의 흐름을 아래쪽으로 변형시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개에는 위쪽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에 의해 양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개의 들림을 뉴턴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한 힘이라고 부릅니다.
베르노의 정리와 뉴턴의 법칙,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항공기는 하늘을 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평비행을 위주로 하는 여객기와 달리 고속, 고난이도 전투기동을 하는 전투기에 있어서는 날개, 에어포일 곡선에 의해 발생되는 양력보다도 받은 각의 변화에 의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힘의 변화가 기동이나 비행에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